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시간까지 저희는 회계의 정의, 그 다음에 회계의 목적을 봤죠.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그 회계에서 쓰이는 가장 큰 항목들,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보겠습니다. 와, 세상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틀렸네요. 이거 못하죠? 이럴 때 민망하죠? 민망하죠. 자, 저 제자가 아니라 제자죠. 그래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배동표에 쓰이는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요소는 5가지입니다. 회계는 5가지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일단 큰 요소는 5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저장할 때, 일단 폴더를 만들 때 가장 큰 폴더를 만들고, 대폴더, 그 안에 중폴더들을 만들고, 그 안에 다시 소폴더들을 만들고, 그 안에 다시 파일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회계도 똑같아요. 가장 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파일. 대분류. 그 안에 들어서 또 자산이 나눠지고, 부채가 나눠지고, 자본이 나눠지겠지만, 일단 대분류는 일단 5가지다. 자산, 부채, 자본 5가지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됐죠? 됐고요. 그래서요, 회계는 이 5대 개정을 벗어나지 않아요. 5대 개정으로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5대 개정을 벗어나는 회계의 항목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됐죠? 됐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12페이지고요.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는 가장 먼저 5가지의 개정으로 구분한다. 볼까요, 일단? 자, 자산. 페이지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요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전산회계 1급 교재에 나온 거예요.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별도로 요것만 떼서 PDF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고, 페이지도 나와 있을 거니까. 자,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5대 개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5대 개정의 정의를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산. 쉽게 말하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산. 근데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배타적으로 지배되는, 남들 못 쓰게 지배되고 있는, 배타, 남을 배제하고 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이게 핵심이에요. 자산의 정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핵심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떤 걸 말하죠? 효익이란 말은 미래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미래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 그걸 미래 효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타이밍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지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온 게 아니고 미래에 들어올 거, 미래에 돈이 들어올 일이 있거나, 미래에 돈 쓸 일을 막아주거나, 미래에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거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효익이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나중에 개정 과목을 중구난방으로 외우지 않고 차근차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부채는 반대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해야 하는 미래의 경손실, 미래에 현금 나갈 일이 있거나, 미래에 돈 들어올 일을 막는 사건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책임져야 되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나, 이걸 다 부채라고 해요. 반대죠. 둘 다 시점은 미래예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수많은 개정 과목들을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말고 미래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모두 자산이고, 미래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해주거나 손해보는 것들은, 나갈 것들은 부채고, 타이밍은 미래. 알 수 있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에요. 자산만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한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런 거 한두 개씩 꼭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보통 가지고 계시죠.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이 10억짜리에 은행 대출, 빌린 돈이 6억이에요. 그러면 내 재산은 현재 10억이죠.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 소유물인 거는 10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6억은 내 게 아니죠. 부채죠. 이거를 뺀 거. 순수한 내 것.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총재산,
내 거든 남의 거든 어쨌거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효익을 누리고 있는 거 다. 이걸 자산이라 해요. 이거고 나중에 나갈 거니까 부채라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남의 것을 빼면 순수한 내게 남죠. 이것을 자본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여기를 총자산, 자본을 순자산이라는 용어도 써요.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뭐 순자산, 순재산, 순수한 기업의 소유분 뭐 이런 얘기예요. 용을 여러 개 쓴단 말이에요. 순자산, 순재산 이런 거 다 쓴단 말이에요. 개념 이해하시죠? 개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산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총액 개념이고요. 부채는 그 중에 남의 것, 갚아야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내고 순수한 내게 자본, 순자산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자본의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본의 정의는. 자산만 해서 부채. 그렇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요. 벌어들인 건 수익, 나가는 건 비용인데요. 타이밍이 현재라는 거. 현재 벌어들인 거. 현재 나간 거. 자산과 부채가 미래에 벌어진 일이라면 수익과 비용은 현재 벌어진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는 건 단순해요. 부채와 수익을 비교하는 건 단순해요. 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벌어진 일이고 수익과 비용은 현재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까지. 제가 이런 얘기 잘하는데 들어보세요.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창작력이 부족한 사람인지라 또 회계는 정확성을 생명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서 허구를 말하는 걸 제가 굉장히 꺼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력도 사실 떨어져요. 사실은. 농담도 아주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농담 잘 못합니다. 스타일상. 농담도 논리적으로 해요. 저는요. 오랫동안 해온 공부가 이 공부니까. 이겁니다. 보세요. 제가요. 2012년이니까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수는 성인일 테니까 제가 맥주 얘기 잠깐만 해도 되죠? 해도 되죠? 2012년 걸로 기억하는데요. 강의를 끝내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 부터 10시 반쯤에 끝나는데 하계올림픽이니까 날 더울 때죠. 저는 3시간 동안 이미 강의를 했죠. 목을 썼잖아요. 날은 덥죠. 그리고 걸어 들어오는데 저희 동네 마트에서 뭐 무슨 여러분들 다 아는 마트입니다. 마트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한참 사람들이 올림픽 때문에 밤낮 설치고 하니까 외국의 유명 맥주들 여기 유명 맥주들을 평소 가격보다 한 절반 가격 정도? 하여 싸게 5병을 골라서 10,000원에 패키지를 팔았어요. 사실 제가 뭐 입이 둔해서 특별히 뭐 맥주 맛을 뭐 특별히 선호하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비싼 거 싸게 판다니까 목도 말랐겠다. 야, 지금 같아서는 저 5병 다 먹겠다. 또 외국 맥주는 병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5병을 다 샀어요. 10,000원 주고. 한 병에 2,000원 꼴이죠. 뭐 전 이름도 모르는 것도 막 있더라고요. 대충 골랐어요. 아는 것만 일단. 그리고 더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일단 냉장고를 빠른 시간에 차게 만들어야 되니까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고에 딱 박아놓고 여러분들 그 어떤 거 더 빨리 차게 하는 방법 아시나요? 전 알아요. 병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신문지 감은 다음에 물 뿌려가지고 얼리면 더 차가워져요. 병에다가 물을 좀 묻혀서요. 신문지를 감으면 젖을 거잖아요. 거기다 물을 묻혀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면 더 빨리 차가워진다고요. 전 빨리 샤워하고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 방법을 써가지고 5병을 냉동실에 넣어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샤워 깔끔하게 하고 근데 기분이 신났죠. 더운데 목마른데 맥주 사다 놨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올림픽 결과도 봐야 되고 딱 그리고 씻고 나서 이제 물길 닦고 나서 편한 복장을 딱 갈아입고 인터넷 딱 켜고 그다음 맥주를 갖다 놓고 먹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뭐 보통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면 10시 반이나 11시 반이나 2시면 되니까 처음엔 목이 워낙 말라가지고요. 그 정도 조그만 5병 다 먹을 것 같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막상 먹다 보니까 제가 하마 새끼도 아니고 한 2병쯤 먹고 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차갑기도 하고 배도 부르고. 그래서 2병은 먹고 3병은 남겨놨어요. 나중에 시원하게 먹으려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10,000원을 들여 5병을 샀죠. 근데 10,000원이 전부 다 비용이 아니고요. 먹은 2병, 지금 시점까지 없어진 2병은 비용이고요. 앞으로 저한테 즐거움을 줄, 효익을 줄 3병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항상 미래에 벌어진 거, 수익과 비용은 현재까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제가 실제로 맥주 예를 들었잖아요.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뭘 쓰려고 모아놨다, 사놨다.
그걸 써버리면 그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래에 쓸 게 남았다. 이건 자산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만약에요, 제가요, 컴퓨터를 샀어요. 이건 앞으로 쓸 거잖아요.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쓸 거니까 미래 효익이 있으니까 그건 자산을 남겨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미래 효익이 없으니까 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쳐야 돼? 비용 처리해야 한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개념을. 수익과 비용은 현재까지 끝이 난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딱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수익과 비용을 이해하시기가 쉽다. 이해 가시나요? 됐어요. 그런데 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정석으로 썼어요. 현재 경제적 자원이 쉽게만 생각하시면 돈 생각하시면 돼요. 돈. 돈이 들어올, 유입, 들어올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또 비용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돈이 아예 나갔거나 돈이 안 나갔더라도 돈이 나갈 사건이 벌어진 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경영자고 여러분들이 종업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월달 내내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럼 일한 대가인 급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돈을 안 줬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돈을 안 줬어요. 그렇다면 저는 돈을 안 줬죠. 하지만 일들을 하셨으니까 돈을 줄 사건은 벌어졌잖아요. 돈 언젠가 줄 거잖아요. 돈 줄 사건이 지금 벌어진 상태잖아요. 돈 줘야 된다고요. 그럼 그때는 비용 잡아야 한다고요. 돈 안 나갔더라도. 제 말 이해가요? 내가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줘야 돼요. 안 줬어요. 그래도 빌려 썼으니까 이자 줄 게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때는 비용 잡아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이게 좀 낯설겠지만 이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금이 들어올, 현금이 나갈 사건이 벌어진 거. 물론 기초 공부하실 때는 항상 돈에 따라서 돈 나가는 비용, 돈 들어오는 수익이에요. 기초할 때는. 근데 언제까지 기초만 할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돈이 안 들어와도 수익인 게 있고 돈이 안 나가도 비용인 게 있다. 왜? 돈이 안 나가도 돈 나갈 일이 벌어졌으니까. 돈 들어올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게 따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건 나중에 차차 배우시기로 하시고 자산과 부채는 미래형, 수익과 비용은 현재형이다. 현재 기준으로 이미 지나간 거는 수익 비용, 현재 기준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은 자산과 부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과 비용은 몇 가지 마인드를 가져야 되니까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기간 동안 처음에 100만 원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어요. 1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게 500만 원이에요. 됐죠?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분 쓰신 게 4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벌어서 400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나중에 끝났을 때 여러분 재산은 얼마가 되나요? 재미가 없나요, 좀? 300만 원 하죠. 다시요. 나는 미천이 1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500만 원은 벌었고 300만 원은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말에 여러분 끈 얼마가 되나요? 300만 원이 되죠. 맞나요? 이거 어떻게 구한 건가요? 기초 미천, 기초 자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더하고 쓴 돈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오죠? 이 기간 동안 남은 거 300만 원이죠. 이게 뭐가 되죠? 기말에 남은 돈. 이게 구하는 거예요.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면, 왜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벌어들이면 그만큼 여러분들 재산은 늘어나죠. 순수한 재산은 늘어나죠. 여러분들이 돈을 쓰면 재산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모든 수익은 자본을 늘려요. 모든 비용은 자본을 줄여요. 이해할 수 있나요? 다시요. 모든 수익은 자본을 늘린다. 모든 비용은 자본을 줄인다.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 결과가 얼마인가요?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수익에서 비용 빼면
플러스 나왔죠. 이게 바로 영업성과란 말이에요. 벌어들인 돈 300만 원, 쓴 돈 300만 원. 아니, 벌어들인 돈 500만 원, 쓴 돈 300만 원. 해서 얼마다? 200만 원 이익 봤다. 이게 영업성과예요.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 200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기초자본에다가 당기 순이익이나 순이익이 나오면 기말자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할까요? 만약에 비용을 우리가 550만 원 썼어요. 550만 원. 그럼 이 금액, 이때 금액이 얼마 나오죠? 2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왜 그런가요? 500만 원 벌고 550만 원 쓰면 마이너스 50만 원이죠.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번 건 500만 원인데 쓴 게 550만 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번 거보다 쓴 게 많으니까 그때 뭐다? 손실이 떨어진다. 손실을 보게 되면 그만큼 자본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익을 보게 되면 우리 건 늘어나는 거고 손해를 보면 우리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 논리예요. 기초자본에다가 수익 더하고 비용 빼면 기말자본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은 수익과 비용은 자본의 종속적인 계정이에요.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역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에서 결국은 최종 자본이 얼마인가를 찾아내는 도를 거란 말이에요. 수익과 비용 두 개 비교한 게 순손익. 이런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이익. 수익이 더 컸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손실.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손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손실, 이익.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익이니 손실 따지는 게 영업성과란 말이에요. 영업성과. 그렇다면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내 미천, 자본은 늘어난다, 증가한다. 아니,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겠죠. 이익을 본 만큼. 손해를 보면 그만큼 자본이 줄겠죠. 그 계산 과정이 어떻다? 기초자본에다가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뺀 게 기말자본이다. 이건 중요한 마인드니까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게 이해하셨겠지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죠.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실제 쓰던 일이니까. 저 중학교 2학년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그 건전한 이성교제가 권장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희 때는 워낙 좀 폐쇄적인 사회라 보수성이 강한 사회라 우리 학창 시절에는 이성관계를 하는 그 학생들은 굉장히 불순하게 보던 시절이었어요. 이성 친구를 만나고 다니면 남자애들은 노는 놈들, 여자애들은 뭐 날라리 이렇게 막 치부해버리는, 아주 매도해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건 종교단체밖에 없었어요. 교회나 절. 저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나 절을. 결코 이성 친구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의 은총을 받고자, 그다음에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받고자 열심히 다녔죠.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간 건 아닌데. 여하튼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요, 그 어렵던 시절에 원래 친구들이 다양한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 친구 중에 곱상이 생긴 친구가 있는데 이것도 잘하고 이 친구가 저희들한테 그 친구 빼고 3명 모여서 너희들이 파티 비용만 마련하면 내가 여자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안 되죠. 모셔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희 친구 3명은 다 눈이 뒤집혔어요. 이런 판타스한 일이, 이런 좋은 일이 눈이 다 뒤집혔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자, 어쩐지 책임지고 돈 모으자. 돈 모아서 우리 잘 놀아야지. 그래서요, 3명이 그 당시에 정말 거금이었는데 어떻게 돈을 구해왔어요. 한 10,000원씩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10,000원씩 구했다고 10,000원 했던 것 같아요. 꽤 큰 돈이었는데 여하튼 구해왔어요. 3명이 같이 했으니까 3명 다 눈이 뒤집힌 상태죠. 30,000원이 우리가 장사 시작한 미천이었어요. 이해 가시나요? 미천이에요.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물건을 사와야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들이 장사를 해봤으면 뭘 해봤겠어요.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일단 우리는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동기가 분명했다고요. 눈이 뒤집힐 만큼.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청량리 청가시장에 가서 일단 귤을 사왔어요. 귤을 몇 박스를 사왔어요. 자, 금액은 조금씩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사실을 말하고 싶으니까 20,000원어치를 사왔어요. 20,000원어치를.
돈이 나갔죠. 현재 나간 거잖아요. 이 나간 상태에서 이 2만 원은 나가는 순간에 내 순수한 미천은 얼마가 된다? 만 원이 되죠. 3만 원 가지고 2만 원이 나갔으니까. 이해가시나요? 만 원 정도는 가지고, 어떤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샀어요. 그래서 귤을 팝니다. 귤을 팔아요. 장사를 잘 못해도 고전을 했어야 하는데, 다행히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 3명, 저희랑 같이 했던 3명 친구, 저 빼고 2명 친구 중에 한 친구의 어머님이 지나가시다가 굉장히 마음이 여리신 분이었는데, 추운 데서 고생한다고, 기특하다고, 저희가 학비 버시는 줄 알고, 기특하다고 귤을 5,000원씩 사갔어요. 그 당시 5,000원씩 귤이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거의 뭐 한 박스까지 했죠. 10,000원씩 파는 순간에 우리는 10,000원을 벌어들였죠. 이거 빨간 걸 쓰면 안 되겠네요. 화면으로 빨간 게 안 보인다고 자꾸 하시던데. 그러면 노란 거로 쓸 때 가로를 치겠습니다. 빨간 거로 치면 좋은데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이 화면에 빨간 게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이 있어서 빨간 거를 못하고 가로를 친 건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0원을 벌어들이면 제 미천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겠죠. 자, 갑자기 10,000원이 돼버렸네요. 5,000원인데.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뭐 장사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늘어요. 요령이 생겨요. 뭐든지 그렇지 않나요? 해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잖아요. 해보면.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지랄도 하면 는다.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쁜 말도 많잖아요. 뭐 노력해서 안 된 일 없다. 뭐 땀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뭐 정말 좋은 말이 많은데 제가 우연히 시장터에서 이 말 듣는 순간 갑자기 필이 빡 꽂혔어요. 너무나 좀 이 속어가 속혀 있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적나라하지 않은가요? 하다못해 지랄도 하면 느는데 지랄도 하면 할수록 세련돼지는데 뭘 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정말 그 말 좋아하거든요. 자, 저희가 장사를 처음 해본 사람이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다음 공략상을 누굴 잡았냐면 그 시대의 아버님들. 그 시대의 아버님들은 자식들한테 과자 봉지를 사주는 것도 버거운 시절이었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 진짜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시고 지갑을 여실 때가 딱 그때예요. 술 한잔 드셨을 때. 그때는 아무래도 용기가 생기십니다. 내 자식 먹을 건데, 내 와이프 먹을 건데 뭘 못 사요. 뒷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그때는 용기를 좀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마차 앞에 가서 직접 귤을 까들여 가서 술 먹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목턱 터볼 수 있으니까 까서 드리면서 한마디로 막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어린 학생이기도 하고, 뭐 자식도 생각났겠죠? 어쨌거나 거기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분들이 그때는 용기를 내시거든요. 뭐 1,000원어치든 2,000원어치든. 그래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만원씩 팔았다가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편하게. 됐죠? 팔았어요. 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공략한 건 많이 판 건 아닙니다만 그 애기들, 말 잘 못하는 애기들, 꼬마 애기들한테 부모들이 약하니까 그 당시 이랬거든요. 지금은 아이들 그 도구가 참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들 대부분 이렇게 안고 다녔어요. 이렇게 안고 다니거나 포대기를 이렇게 업고 다니거나. 근데 뭐 멀리 안 나온 사람도 이렇게 안고 다녔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잖아요. 엄마는 이쪽을 보고 있고 아이는 이쪽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럼 그 아이 앞에 가서 귤을 막 보시면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애가 먹는 건지 아니까 칭얼거리다가 막 졸르거나 울어요. 그럼 엄마가 뒤에 보면 귤 같은 거 있으니까 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팔았어요.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이것도 팔았고. 됐죠? 또 어쨌거나 오며 가며 사람들한테 팔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래서 만약에 또 10,000원씩 팔아 치죠. 됐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돈독이 올랐어도 우리가 저녁부터 밤까지 했으니까 뭔가는 좀 먹어지잖아요. 싼 거라도. 그래서 아마 세 있어. 그 당시에 800원인가 1,000원 하는 라면을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000원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2만원 벌었을 때 우리 미천이 얼마가 되죠? 4만원이 되고, 다시 5,000원 벌면 우리의 미천은 45,000원이 되고, 맞죠? 다시 10,000원 벌면 55,000원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면, 즉 수익이 생길수록 우리의 미천은 커지고 있다. 재산은 커지고 있다. 그러다가 보세요. 우리가 3명이서
라면을 3개 사 먹었어요. 3,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800원이었나 1,000원이나 그랬는데요. 됐죠? 그러면 3,000원을 쓰는 순간에 우리의 재산은 는다 준다. 는다 준다. 준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자, 비용일 때 여기가 비용이고요. 여기가 수익이죠. 해볼까요? 자, 애초에 시작할 때 기초자본에서, 기초의 대가에서 비용이 생기면 떨어지죠. 자본이.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다시 수익이 생기면 다시 또 올라가죠. 또 수익 생기니까 또 올라가죠. 또 수익 생기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그랬다가 비용 생기니까 떨어지죠. 이해 가나요? 제가 왜 굳이 중학교 2학년 때 귤장사 얘기까지 할까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정을. 어쨌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자본은 계속 늘어요. 비용 발생하면 계속 자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익은 자본을 늘리는 거고 모든 비용은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다 모아보니까 얼마죠? 10,000원, 20,000원, 5,000원, 45,000원. 45,000원. 이해하시죠? 여기서요. 자, 비용은 얼마예요? 23,000원. 이거란 말이에요. 수익에서 비용 뺀 게 뭐다? 이익이다. 사업에서 23,000원 빼면 22,000원이네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뭔가요? 기초자본보다 이익만큼 늘어서 52,000원이 된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공시를 외우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초자본에다가 수익도 하고 비용 빼면 기말자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수익만큼 플러스시키고 비용만큼 마이너스시키고 요 두 개만 묶으면 영업성과라고요. 이익이냐 손해냐. 그러면 이만큼 영업성과가 이익이 났으니까 우리 재산은 늘어난다는 논리죠. 이해가시나요? 수익과 비용은 결국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란 말이에요.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마인드 차원에서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한다. 첫 번째, 수익과 비용은 영업성과를 좌우한다. 좌우한다. 맞죠? 이익인지 손해인지. 수익에서 비용 빼서 플러스면 이익, 마이너스 손실이잖아요. 됐죠? 두 번째는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됐나요? 수익은 자본을 늘리고 비용은 자본을 줄인다. 됐나요? 세 번째는요. 수익과 비용은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은 세금을 늘리고 비용은 세금을 줄인다. 이 마인드 가지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죠? 그보다 먼저 뭘 하셔야 한다고요? 수익과 비용은 현재 벌어진 일이다. 자산가치는 미래에 벌어진 일이다. 할 수 있죠. 이 얘기예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말로 하자면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뭐가 나온다? 기말 자본이 나온다. 또 기초자본에다가 당기 순손익을 더하거나 빼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 이 논리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가시죠. 수익과 비용은 세 가지 마인드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래서 5대 계정을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 부채는 미래의 경제적 손실, 미래 타이밍 미래예요. 포인트는 이 시점하고요. 요거예요. 효익과 손실, 도움되는 것과 해줘야 되는 것. 타이밍은 자산과 부채는 미래, 수익과 비용은 현재고요. 자산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조금이라도 뭐든지 간에. 부채는 미래에 뭔가를 해주거나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 됐죠? 수익은 현재 들어왔거나 들어올 사건이 발생한 거. 비용은 현재 나갔거나 나갈 사건이 벌어진 거. 이 5대 계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정말 중요해요. 5대 계정의 이 정의를 모르면 그냥 무작정 계정 과목을 외워야 되는데 그러실 거 절대 좋은 방법 아니에요. 이 정의를 놔두고 앞으로 계정 과목 하실 때 이게 미래의 효익이 있는지 미래의 손실이 있는지 현재 들어온 건지 나온 건지를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게 계정 과목을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기계적이지 않은 회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회계를 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가서. 똑같은 1년 공부하고 3년, 5년 경력을 쌓아도 어떤 시 조건에 따라서 보는 것과 느끼는 게 달라져요. 전문 영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하시는 단계 여러분들한테는 가능하면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자꾸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5대 계정은 정말 중요하다. 됐죠? 혹시 이 결과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그냥 귤만 놓고 퍼뜨렸습니다.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재무제표의 구성에서 5가지 기본 정의를 봤어요. 물론 뒤에 가서
이 5대 개정이라는 건 자세히 보셔야지만 큰 틀,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외우지 않고 머릿속에 새기실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무제표의 구성력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 정상자리자 같은 것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